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에서 핵심 요소인 자치분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부산 4하구 을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그리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 30년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지방자치에서 자치분권 빼놓을 수 없죠. 우선 지방분권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지방분권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 행정과 재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의 그 지방분권이 그럼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재정적인 입장에서는 이 지방자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재정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보내주는 그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예. 또한 일반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밀접한 그 생활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대부분이 다 중앙에 있습니다. 그 지방자치는 그 결정권에 대해서 그냥 집행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권도 지방정부에 많이 이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 또 교부금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선 자치분권에서 재정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 수입 비중을 보면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러나 또 지출 규모를 보면은 중앙정부가 45%, 지방정부가 55%. 즉 수입은 중앙이 많고 지출은 지방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지방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조세 수입의 35% 정도를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지방을 운영하는 거지.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앙에 잘못 보이면 속된 말로 지방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방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하니까 지방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은 2.7%가 증가됐어요. 예. 20.9%에서 23.6%로 아직도 이하를 차지 못하고 대부분이 국세로 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예. 지방에다가 처음부터 주면 될 텐데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중앙부처는 또 어떻게 하냐면 각종 공모 방식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강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좋은 말로 좋은 뜻으로 해서면 좋게 되는데 잘못하면 중앙에 말 잘 들어야 주는 거예요. 그쵸. 잘못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또 결국은 국가 책임이 있는 경로연금이라든가 복지비 등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구의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비율이 69%나 차지를 해버려요.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달서구의 지난 재정 자립도는 거기는 공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3.9%에서 21.7%로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자치구에서는 의회 구성을 제외하면은 자치를 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일부 업무에서 강력시와 자치구의 업무가 사실은 혼선이 많이 돼서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은 대구시가 구군을 통해서 징수한 세수가 얼마냐면 2조 1,369억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교부율은 다시 돌려주는 것은 33년간 요지부동 3% 641억 원이에요. 예. 돈은 많이 걷어가는 게 주는 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자체 세입으로 직원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가 2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대구시의 7기구는 상대적으로 세목이 많고 연간 1,300여 원의 교부금을 받는 이 달성군이 너무 부러워 못 사는 거죠. 이 차이도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구가 56만 9천 명의 예산이 8,631억 원의 달서구는 또 어떠냐면 인구 9만 8천 명의 예산 1조 470억 원의 상주시가 부러워 못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지방 분권이 되려면은 권한도 지방으로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해 준 다음에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주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중요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이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본질에 저는 위배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재정 분권만큼이나 사무 배분도 중요한데요.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은 지방 정부의 그 사무가 중앙 정부에 비해 한 30% 정도 수준입니다. 예. 국가 전체 사무의 30% 정도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지방 분권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의미 있는 그 성과 중에 하나가 2019년 7월부터 지금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의 사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그 지방의 사무 비중도 중앙 정부에서 그동안 간섭하거나 좀 지시를 내리는 듯한 예. 그런 모습에서 저는 지방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방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좀 벗어나야겠습니다. 네, 국가 전체 사무의 30% 선에 불과한 거네요. 지방 사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방 자치를 살펴보면 국가 경찰제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우선 자치 경찰제란 또 어떤 제도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치 경찰제라는 이야기는 지방 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 경찰과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경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국가 경찰이 하지만은 지방에서 해야 될 거, 예를 들면은 생활 치안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약자 보호, 방범 순찰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방 그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소속 지역에 대한 기속감이 높아져 가지고 경찰 간의 서비스 문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자치경찰이 정당 소속 지자체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또 선거 목적이라는 좀 악용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 간에 완벽한 건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한다면은 지방자치의 시대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 12월에 자치경찰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 단계를 거쳐가지고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반쪽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가독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은 정말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자치경찰법에서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도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놓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행정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서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경찰제가 좀 잘 시행돼서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시행되면 좋겠는데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치경찰이 구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참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결국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운영에 가서 좀 잘못해버리면은 제도의 원래 취지가 참 무색해지는데요. 이번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 그다음 국가경찰위에서 1명, 그다음에는 시도교육감이 1명, 시도지사가 1명에서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지난번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직을 결국 물러나는데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위원장의 구성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한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만 해도 전체 7명 중에서 4명이 학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또 잘못 시행되다 보면은 자치경찰에서는 시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를 모두 자치경찰로 다 줘버리면 동네 북이 된다는 그럴 수 이러한 있겠네요.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바람직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재정 분권부터 사무 배분까지 지방 분권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를 위한 정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과연 공정하냐 예. 하는 부분에서부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부분까지 보면은 상당히 좀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부분이 많고 이념지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고 민주주의의 틀을 좀 더 넓히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한 건데 예. 이것을 정권 유지, 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수도권과의 그 소득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시 발전의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저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좀 더 분발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작년에 불행 중 다행스럽게 지방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그 지방자치의 수혜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단호하게 막아내야 된다 그렇죠. 하는 입장입니다. 예. 아직 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긍정적인 측면도 사실 많이 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지방자치의 결과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지방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예. 고령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하기관이에요. 지방정부라는 인식은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권한과 예산이 모두 중앙에 다 있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지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면 되는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수도권을 제외한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방분권을 위해서 이제 3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나 과거보다가 많이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권한과 예산은 지방으로 오는 게 없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권한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확보가 될 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또 지방세를 올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인구는 적고 지역이 넓은 곳이 대부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 간의 차별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해요. 그럼 이럴 때 경상북도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에요. 인구는 적어요.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아도 인구 비례로 받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고 규모는 적어요. 면적은 적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지방자치는 성인입니다. 성인에 걸맞는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말로만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할 때 지방자치는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인답게 자립을 해야겠네요. 의원님 앞서서 이제 민주주의의 틀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치분권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국은 약간 좀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만 러시아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 대체적으로 중앙 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수도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데 그 기타 지방은 상당히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선진 국가들의 이 지방 정부를 비교해 보면은 이 수도와 그 수도가 아닌 지방하고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예.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지방이 훨씬 더 지금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자리도 많아져야 되고 굳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갈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지방 분권이라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에 30년간 지방자치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지방자치의 그 말만 그렇게 허울 좋게 했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안동이면 안동, 또 경상북도 어느 지방이나 영주 뭐 이런 도시들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얻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그 인구 유출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요.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두 분 의견 짧게 듣겠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말과 똑같이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죠. 그래서 제가 예.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 가장 중요한 것이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진방이에요. 좋은 정말 표현이네요. 말이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예. 또 자치 입법 문제, 교육 자치, 자치 경찰,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제도 하에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자치 입법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주황의 테두리 속에서 하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무 행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교부금이나 뭐 국세 등 재정에 대해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서 지방의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